안녕하세요. 2-2차 방정식 판별식 수업을 맡은 한정우 선생님입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해 공식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원래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변형을 시켜서 해를 구했었지만 근해 공식이란 걸 통해서 한 번에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유도 과정은 완전제곱식 풀이 형태를 따른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됐었어요. 자, 한번 다시 오랜만이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수가 a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플러스 b, 부호까지 같이 싸잡아서 하는 거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해를 구하면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이 근해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2차 방식의 해를 조금 늘려볼 거예요. 중학교 때 잠깐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해가 서로 다르게 두 개 나타날 수 있었지만 한 개로서 주문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배웠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앞단원에서 실수 차원에서의 수를 복소수 차원까지 우리가 확장시켰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까지밖에 해를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복소수까지 확장시키면 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 첫 번째 거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 실근이 뭐지? 허근, 허근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뜻을 알 수 있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 한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실근과 허근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3개의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해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면은 x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 플러스 4가 돼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란 걸 알 수 있고, 약분을 이렇게 시키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리수죠. 즉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해를 갖게 된 거. 자, 두 번째 해를 볼게요. 두 번째는 뭐 굳이 근해 공식을 일부러 사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2가 돼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이죠. 따라서 우리는 2분의 2만 남아가지고 x값은 1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어차피 1도 실수란 건 알 수 있네요. 이건 다 중학교 때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번 세 번째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2, 8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꼭 계산해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절대 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7로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 복소수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루트 7i라고 표현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복소수를 몰랐으니까 해가 없다고 할 수 있었는데 해를 굳이 복소수까지 확장시키니까 허수 해를 갖겠네요. 해를 다 갖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근데 여러분들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냐 허수냐 얘를 따지는 거는 루트 안의 값이 양수냐 0이냐 그리고 음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냐 허수냐를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걸 느낌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루트 안에가 양수면 실수지만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i가 튀어나옴으로써 허수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했듯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값이 양수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으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는 뭐 어떤 수였어요? 실수를 가졌었죠.
자, 음수였을 때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니까 허수를 갖게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얘네 두 개를 싸잡아서 생각했을 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당연히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실수죠. 그래서 그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근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 거냐면 앞에서 학습문법에서 다뤘던 실근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루트 안의 값도 분명히 0보다 작으니까 얘는 i가 튀어나와서 허수 값을 갖겠죠. 즉 근은 허수라고 할 수 있고, 이 근이 허수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허근이라고 이제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알 수 있다. 실근과 허근이란 건 근이 실수냐 근이 허수냐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되었는데 2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부호에 따라서.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이 이외의 경우가 있나요? 없죠. 모든 경우를 다 따졌다는 얘기야. 즉 모든 경우를 다 따졌을 때 근은 실근하고 허근으로 모두 존재해. 맞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항상 해를 갖는다. 대박 아닌가요? 2차 방식에는 이제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상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바로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 2차 방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근의 공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9 마이너스 4.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니까. 실수인 해를 시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x는 이번에는 2a인데 여기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2, 8. 그쵸?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얘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가 씌워지면 루트 7i로서 표현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루트 7i라고 표현하고 자꾸 지워지죠. 자, 얘를 무슨 근이라고 하냐면 복소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엄청 쉽죠? 자, 이제 얘네는 우리는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다음 선생님이 준비한 걸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다 봤던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근의 공식을 아까 전에 써서 굉장히 열심히 풀었는데 다음의 내용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루트 안의 값이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체크해 본다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걸 조금 빨리 암산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실근, 허근. 좀 비정상적으로 빨리 찾은 거긴 한데 아무튼 이거를 조금만 연습하면 암산으로도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눈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거 아닌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계속 나오죠. 근의 공식에서 여기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루트 안의 값,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유의미하게 보라고 했죠.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실근 허근을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실근이 나온다고 했고 0인 경우도 실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죽어요, 살아요? 그쵸? 여기 뒤에 값이 루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값으로서 살아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서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야. 즉 해가 몇 개 존재해야 돼? 서로 다르게 2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에요. 0. 뒤에 게 0으로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없어지겠죠?
자, 그럼 남는 건 뭐가 돼요? 얘만 남아서 한 개 존재하잖아. 그쵸? 한 개 존재하고 이 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 중근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근이 갖는 의미는 실근인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더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랑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중근을 갖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와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허근을 갖는 대신에 하필이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서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하고 싶다는 얘기야. 판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의 공식 안 쓰고서.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판별식 영어로는 뭐냐면은 discriminant, 거기에 제일 앞자인 d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판별식을 d라고 이제 표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를 앞으로서 계속 판별식이라고 이제 명명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한다는 얘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일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개수가 하필이면 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을 못 쓰나요? 네, 못 씁니다. D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 예를 가져와 볼게요. 어떤 예를 가져올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i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식 가져올게요. 얘 때문에 얘가 실수가 아니잖아. 그죠?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근이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근의 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 그쵸? 자,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돼요. 허근이죠. 자, 그런데 한번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을 쓰면은 2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개수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돼가지고 얼라려 4가 돼서 0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아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했어? 두 실근을 갖는다며. 근데 이게 실근인가요? 아니죠. 허근을 갖는 거였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적용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은 반드시 개수가 어떤 수였을 때? 실수인 경우였을 때만 사용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개수가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근의 공식은 성립할까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해봤죠. 근의 공식은 성립하는데 판별식은 성립할까 안 할까요?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다 정리했던 거예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x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야. 짝수인 경우는 식 변형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근의 공식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정리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 4가 앞으로 묶여지면서 루트 통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2로 묶게 되고, 루트 남는 건 뭐냐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약분 다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x는 a분의 이 a가 아니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간단하죠. 4도 안 곱해도 되고 분모 2도 없어도 되고. 자,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루트 안에 값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란 말이야. 그래서 의미 있는 값이니까 얘도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어떤 판별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얘를 d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d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d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관계성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야.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형태가 여기 형태랑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값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4로 양변 나눠주니까 4분의 d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면은 이렇게 4로 나눠가지고 4분의 d라고 표현해 줍니다. 뭐 4분의 d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 b가 플러스 3이죠. 그래서 d라는 놈은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c인 마이너스 4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41이 돼가지고 0보다 크다. 그쵸? 0보다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볼게요. 근데 여기 하필이면은 짝수네. 자, 짝수니까 얘를 2 곱하기 1로서 표현해가지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4분의 d라는 놈을 다시 한번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아까 전에 정리했었죠. b- 제곱이니까 다시 4분의 d를 정리하면은 여기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랑 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이 되잖아. 마이너스 2네요. 그러므로 0보다 작단 말이야.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어떻게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잘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식인데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쵸?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짝수니까 2로 묶을 수가 있네요. 2로 묶어준다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야.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4분의 d라는 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분의 d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여기 개수는 1이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c가 8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상수항 모두 다 c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a는 1이죠. c는 8 마이너스 k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돼가지고 1 플러스 k 값이 4분의 d란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풀면 끝나는 거죠.
이걸 풀면은 부등식 다 알죠? 자, 1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따라하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짝수가 아니죠. 그럼 그냥 바로 판별식 d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d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그죠? 자, 그러면은 d는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똑같이 x제곱 옆에 개수니까 1이니까 1. 그 다음 c, 주의하라고 했죠. c는 뒤에 붙어있는 얘가 다 상수항으로서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자리에 -k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5, 25 마이너스 8 플러스 4k가 되고, 계산하면 17 플러스 4k가 되는데, 아까 같은 방법으로 판별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이걸 체크 안 하고 왔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계산을 해주면은 4k가 마이너스 17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줬기 때문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다가 정답이 된다. 즉 k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을 때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랑 허근이 무엇인지를 알아봤고, 그 실근과 허근을 근의 공식으로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알고 싶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판별식은 x의 개수가 짝수 개수일 때랑 그냥 일반적인 개수였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거는 빠르게 판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면 짝수 판별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서 빠르게 판별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 활동지에다가 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을 익히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활동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봅시다. 고고.